안녕하십니까. 벌써 13장을 하네요. 이게 이론적인 부분은 지난 시간에서 수업을 다 했습니다. 이젠 그 프로포잘 사례를 가지고 작성을 한번 해보는 작성 사례를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그 다음 주, 지금부터 2주 후에는 중간고사가 시작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중간고사 시험 문제도 좀 공부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배웠던 중간고사 친 이후에 또 조금 복습을 해서 한번 중요 부분을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은 다음 주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프로포절 작성 사례고요. 이어서 두 번째는 삼성복지재단 프로포절 작성 사례를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아산재단 프로포절 작성 사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과서가 이와 같은 순서로 지금 예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현황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랑의 열매로 가장 기억이 많이 인식되어 있는 그런 단체죠. 1998년도에 공동모금회부터 먼저 출범을 합니다. 목적은 기금을 공정한 배분 목적으로 출범을 했는데요. 이게 1994년도에 기금 유용 사례가 횡령 사례가 발생해서 국가적으로 상당히 좀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화를 해서 그 공동모금회를 국가가 만들어 가지고 출범을 했죠. 준 국가단체입니다. 조직으로는 회장이 당연히 있고요. 여기에 시민감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총장이 있고요. 기획조정본부, 경영지원본부, 모금사업본부 있고 전국에 지금은 16개 지방 공동모금회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17개 지회를 가지고 있죠. 이는 최근 거는 지금 자료가 지금 없는 것 같고요. 17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한 313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하는 사업은 사회복지 공동모금 사업이 당연히 주가 되겠고요. 공동모금 재원의 배분 및 평가, 공동한 모금들을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공동모금 재원들의 운용 및 관리는 또 주 업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대한 조사, 연구, 홍보, 이런 교육훈련, 이런 것도 주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책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조금 올려봤는데요. 여러분 교재를 보면서 같이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31페이지인데요. 사회복지 재정지원처 프로포절 작성 사례입니다. 그 중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프로포절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가 빠졌네요.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재정지원처 프로포절 작성법을 사례를 보면서 이해를 한번 하는 시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 모금의 프로포자를 스스로 작성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사례를 한번 훑어보고요. 다음 시간은 삼성 복지재단 프로포즈를 스스로 한번 작성도 해보고 공부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는 아산복지재단 프로포즈를 스스로 작성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프로포절 서식입니다. 맨 앞에는 표지격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20년 신청 사업에 대해서 배분을 해달라는 배분 신청서가 맨 앞쪽으로 와 있네요. 거기에는 여러분들 교재 232페이지죠. 제일 맨 위에 기관명이 당연히 여러분 기관명이 맨 먼저 오는 거죠. 고유번호 또 사업자 등록번호 이런 것 해당되는 거 적어주고요. 사업명이 조금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사업 내용을 심사하는 사람의 관심을 가지게 하려면 사업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시절 가족과 생계를 위해 젊은 시절입니다. 젊은 시절 가족과 생계를 위해 개인의 삶을 포기해야 했던 어르신들의 회상여행을 통한 자기 치유 마음 나들이 사업 나를 만나러 갑니다.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네요. 사업의 기본 정보는요. 1차, 2차, 3차, 4차 이런데 여기에는 1차 년도가 지금 시작이 된다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수행 인원은 5명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 사업 참여자는 노인으로 참여자 구분이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참여자는 10명으로 나와 있죠. 인원수는 10명이 되겠습니다. 자, 사업 구분은 노인들의 심리, 정서를 좀 불안한 또는 짜증을 많이 내 이런 그런 노인 특유의 그 심리 상태를 좀 더 안정되게 하고 이런 목적으로 심리정서 지원의 사업 구분이 되겠습니다. 성과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과 목표를 교재를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성과 목표가 여기 있죠. 이게 지금 1, 2, 3, 1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과거의 나와, 즉 노인들을 위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에 대한 탐색을 통해 실질적인 진정한, 즉 온전한 나를 직면하고 알아보고 수용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지나간 과거의 나를 찾아가는 치유여행을 떠남으로써 심리 정서적 안정감을 갖는다. 과거에는 여러분도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나이보다 좀 더 과거를 생각하면 어떨 때는 주로 조금 마음이 평온하고 이러하죠.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탐색과 치유여행의 결과로서 나를 새롭게 정의하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좀 더 삶에 대한 애착심과 삶에 대한 기운이 복돋워져서 능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실은 하려고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프로포절의 성과 목표인 것입니다. 자,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여러분 주요 사업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기 탐색 프로그램, 그 다음에 치유여행 프로그램, 능동적 삶 실전 프로그램, 이건 가만히 이래 보시면 자기를 탐색하는 거죠. 지금 노인 입장에서 뭔가 짜증스럽고 뭔가 불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조용히 과거를 한번 돌아보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먼저 넣는 거죠. 자기의 실질적인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그 기억에 좋은 장소, 기억에 남는 그런 어떤 지역들을 여행을 치유 여행을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실행 능동 답사를 한다든지 치유 여행을 거침으로 해서 앞으로의 내가 내 자신을 깨닫고 능동적인 삶 실천을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을 하겠다.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전체 주요 사업 내용으로 이제 잡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얼마다. 신청 금액이 총 사업비가 되니까 당연히 신청 금액은 당연히 같은 거죠. 다음 신청 금액 세부 내역은 요건 좀 꼼꼼히 좀 적어주셔야 그 심사 받는데 유리합니다. 즉 진정성 또는 신뢰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사업비는 전체 예를 들면 1139만 원인데 96.5%를 차지한다. 인건비는 여기는 없다. 기존 인건비로 하겠다. 관리 운영비가 40만 2천 원 들었는데 전체 사업비에서 따져보니까 3.41%의 비중을 차지한다. 자, 이런 이야기. 자, 담당자는 누구누구다. 그 사람이 직위는 스님 사회복지사다. 아니면 무슨 사업부장이다. 이런 이야기. 자, 지통전화 있고요. 휴대폰 전화 있고, 이메일 전화 있고, 팩스 있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담당자의 직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죠. 즉, 자격, 여러분 공인된 어떤 타이틀들을 사회복지와 또는 이 프로포절과 밀접한 그런 자격증을 있는 타이틀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신청하니까 기간정 사인을 하든지 도장을 찍어서 배분 신청서를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33페이지 오른쪽을 보시면 신청기관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청기관이 주어진 미션이 어떠냐, 또는 신청기관의 사명, 미션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 이런 걸 지금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면 사회복지관인 이름은 사회복지관인데 대표자는 최 누구누구다. 그 다음에 쭉 이메일 이런 거 따지면 직원 현황은 상근 21명, 비상근 12명 이런 게 있고요. 이 기관의 주요 사업은 이 노인 복지, 그 다음에 지역의 지역복지, 여기는 지역복지에 체크를 해줬네요. 그 다음에 내용은 주로 저희 신청기관이 어떤 종합사회복지기관이 하는 내용들은 주로 주요 사업 내용은 사례관리 사업, 예를 들면 사례 발굴 홍보 이런 거고요. 서비스 제공 중에 취약가정 지원사업, 지역 복지 때문에 이런 문제죠. 자, 아동발달센터, 어르신 일상생활 지원 이런 주요 사업을 하고 있고, 지역사회 조직 사업으로는 마을 만들기, 지역축제, 동아리 조직, 후원개발 및 관리 이런 부분은 다른 문화단체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죠. 지역사회 조직 사업은. 그 다음에 교육문화, 도란도란 작은 도서관. 이 작은 도서관은 요새 인기가 좀 많죠. 특히 김해시는 작은 도서관 육성 사업을 일찍이 시작을 해서 전국적으로 좀 도서관 사업이 유명한 지자체가 김해시입니다. 그 다음에 아동 성인 팽생교육, 노인대학, 성인 문해교육. 이런 문해교육은 어떤 교육이나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못 배웠던 가정하기 때 못 배워가지고 그 글을 좀 알아보기 어려운 것을 글을 해석하고 글을 알아보는 그런
그걸 성인 문의 교육이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청기간의 결산, 세입, 세출로 구분됐죠.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좀 교재를 보시면 잘 보실 부분이 있는 게, 이게 여러분, 총계가 먼저 나오죠. 여러분, 총계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게 참, 모금회의 이게 프로포즈에 좀 저는 좋게 보는데요. 오늘 그 총계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 보조금 수입 세부적인 게 나오죠. 그러니까 보조금 수입, 전입금, 후원금 수입, 사업 수입, 기타 수입 이런 걸 다 합하면 총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앞으로 해서 이게 보는 사람은 세밀한 건 안 보더라도 결론만 봐도 전체 규모를 알 수 있도록 항상 결론을 먼저 제시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사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현대는 스피드 시대이고 시간에 쫓기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결론, 즉 여기 세입세출의 결론은 뭐죠? 총계가 먼저 칸을 먼저 만들어서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결론부터 먼저 적어내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기간에 예산은 뭐 어떻다. 세출에 이것도 총계가 먼저죠. 항상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16억 8,300쯤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 운영법인 또는 단체, 즉 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어떤 또 단체가 법인이 있다면 그 법인을 적어줄 필요가 있죠. 여기에서는 이 종합사회복지관은 학교 법인이 운영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에 체크가 여기 4번에 체크가 되어 있죠. 4번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법인명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 법인이 운영하니까 법인 예를 들면 그 상계동 학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주소 간단한 기본 사항을 적어 두 가지고 이 복지기관 종합사회복지기관은 어느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상세히 그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234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법인이 운영을 하는 사회 종합복지관이 되다 보니까 지금 학교에 대한 조직들의 개요가 지금 나오고 있죠. 학교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슨 학교의 조직을 이제 한번 봐야 되죠. 학교가 일단 법인과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 교무과, 서무과 이런 다 구성이 되어 있듯이 그 조직도를 제시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여기는 안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 학교 법인, 즉 학원 법인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이 학교 법인에 명시를 해놨네요. 이사회는 어떤 학교 법인이면 다 이사회가 당연히 있죠. 교육사업으로는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각 학교 교육 사업을 한다. 굉장히 큰 학원 조직이네요.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다 하는 건. 그 다음 수익 사업으로는 장례식장, 무슨 스포츠 웰빙, 무슨 드림, 무슨 빌딩, 무슨 상조 등 임대업도 하고 장례업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 의료사업도 하나요. 이 학원 조직은 상당히 큰 모양입니다. 의료사업도 8개의 부속병원을 그냥 통해서 의료사업도 할 수 있네요. 감사원문은 어디나 다 있는 거죠. 다음 이제 이게 아까 말한 법인들은 이사회가 있으니까 이사회 명단을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9명이 되어 있죠. 아니 9명이 아닙니다. 7명까지 이사회 명단이고요. 밑에 8, 9번은 감사죠. 여러분 민법 총칙에 보면 법인들의 감사는 의무적으로 2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감사가 2명이고요. 그 다음에 민법 총칙에 이사는 몇 명까지 되어 수 있나요? 법적 한도 이사 수가 3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사가 7명이니까 30명 범위 안에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종합복지관, 요거는 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 것까지 학교 부변에 대한 이었고요. 이제는 종합복지관 조직 및 직원 체계를 이제 이것도 조직도가 있으면 뭐 복사를 해서 보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이렇게 폼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235페이지죠. 간장 옆에 운영위원회는 누구나 다 있죠. 예. 그 다음에 간장 밑에 부장이 있으면 부장. 팀이 지금 한 6개 있네요. 지역사회 조직팀, 서비스팀, 평생교육팀, 사례관리팀, 회계팀, 뭐 시설팀 이렇게 그 밑에 세부적으로 각 팀들이 하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종사자 해당이 있네. 33명이네요. 간장, 부장 뭐 이렇게 해서 노무까지 2명까지 해서 상당히 많네. 사수도 있고 조금 상담 전문가가 무려 4명이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무려 7명이 있고요. 좀 복지기관치고는 상당히 큰 복지기관이죠. 예, 여러분 이제는 사업계획서입니다. 주로 이게 앞에 아까 표지라든지 앞에 훑어보았던 그 시정기관의 해당 이런 뒤에 붙는 붙임으로 사업계획서가 좀 딸려 들어가는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예, 심사하는 분들은 여러분이 이 제안서를 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서 이걸 집중적으로 보죠.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럼 사업계획서를 우리도 집중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심사위원처럼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봄으로써 작성의 방법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에 사업명이 들어오죠. 이 사업명은 뭐 다 요약해서 보면 나를 맨 마지막에 나를 만나러 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예를 들면 전체 다 읽어볼까요? 젊은 시절 가족과 생계를 위해 개인의 삶을 포기해야 했던 어르신들의 회상여행, 과거 회상여행을 통한 자기치유 마음나들이 사업, 나를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뭘 느끼나요? 저는 이 프로그램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 사업명이라 생각합니다. 즉 여러분들도 항상 이 사업명에 전체의 이 사업이 내용이 담겨있는 그러한 사업명을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 고민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걸 읽음으로써 이 사업이 전체 다 한눈에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타이틀의 사업명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인데요. 자, 여기에서 사업 내용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이 들어가는 거죠. 사업자 참여자를 먼저 모집해야 됩니다. 그럼 모집에 어떻게 전략을 짤 거냐? 즉 참여 인원은 당연히 제일 먼저 참여 대상 인원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10명 정도 하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참여자 10명 정도를 어떤 기준으로 뽑을 거냐? 기준을 만들어 놔야 되죠. 1순위는 젊은 시절 우리가 제일 하고자 하는 사업명에서 이야기한 거 똑같지. 같은 맥락에서 젊은 시절 가족과 생계를 위해 개인의 삶을 포기해야 했던 과거에 상처 있는 어르신들 중에서 자아정체감 척도라든지 자기애적인 성격, 즉 자기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얼마만큼 아끼는 이런 성격들, 그런 점수를 검사한 결과 점수가 낮은, 점수가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어르신들을 면접을 통해서 1순위로 하겠다. 그 다음 2순위는 다른 기관에라든지 또는 경로식동 유형자 중에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고 자기 탐색의 기회가 빌려서 인정되는 자를 2순위로 해서 뽑겠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 뽑겠다. 그 다음 구체적으로 참여자 방안은, 모집 방안은 무엇이냐. 이게 이제 인근에 같은 유사기관에다가 타기관 참여 요청을 한번 해보는 거죠. 뭐 문수로 하든 여러분들이 SNS로 하든 여러분들 동업계 나름대로 동업계이기 때문에 인맥이 다 형성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연락을 해서
우리 인을 일으키는 사업을 하니까 인을 좀 보내달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본기관의 사례관리 대상자, 즉 경로자 식당 다른 사례관리를 해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에 들어오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경로식당이 지금 사회복지기관이 운영하는 경로식당이 있는데 그게 이용자 중에서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하고 이래 하겠다. 그 다음에 아는 사람들에서 또 SNS를 띄운다든지 무작위를 좀 띄운다든지, 또는 복지기관 및 동주민 이용센터 지역주민 대상을 사업을 홍보를 한다.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홍보 전단을 뿌린다든지 플랜카드를 단다든지 게시판에 홍보물을 단다든지 이렇게 포스터를 단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모집을 해 있는 중에 예를 들면 모집이 뭐 10명이면 20명 왔다. 20명 다 면접을 해야 되죠. 1대1 면접이 원칙입니다. 뭐 많이 왔다고 해서 뭐 근성으로 예를 들면 5명 모아놓고 집단 면접 이런 거는 조금 난 이제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1대1 면접으로 하는 게 좋죠. 자, 이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면접 결과를 점수화해서 10명 정도를 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여 모집 방안까지 다 만들었으면 이제 사업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는,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죠. 자, 세부 사업명을 한번 볼까요? 세부 사업명은 자기 탐색 프로그램이 있죠. 자기 탐색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치유여행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능동적 삶 실천 프로그램이죠. 이게 어찌 됐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자기 탐색 프로그램, 과거, 마음 알기 프로그램, 소시오 드라마. 이 소시오 드라마는 좀 이따 또박이 모임, 이 또박이 모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러면 과거 자기 탐색 프로그램. 즉 소시오는 여러분들이 선생이나 여러분들 사회복지사가 주제라든지 이 큰 거는 정해놓고 연극 개념인데요. 그 다음에 역할들은 각자 정해가지고 참여자 각자 정해가지고 해보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여기서는 노인들을 대상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이 참여해서 연극을 자기들 주도하에 해보는 거죠. 그 말씀을. 또박이는 우리 경상도 말은 아니고 한국 고유의 한글이죠. 이거는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한결같이, 언제나 한결같이 꼭 그렇게 이런 순수한 우리말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한결같이 그런 모임을 또박이 모임이다. 이제 이런데요. 이런 또박이 모임을 통해서 자기 탐색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보겠다. 약간 과거 개념으로 지금 이런 하면서 과거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자꾸 해상을 시키는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자기 탐색 프로그램, 마음 알기 프로그램 참 보면 구체적으로 마음 알기 프로그램은 참여 어르신들의 서로 관계, 서먹서먹한 관계를 풀어주고 서로 관계 형성하도록 하고, 이래서 소시오 드라마, 또박이 모임 이렇게 해서 자기 탐색 프로그램 서론적인 부분으로 이제 유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본론적으로 치유여행 프로, 즉 자기가 동행자 치유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나는데 사람을 좀 모아 동행자를 모집해서 교육도 하고 이래가지고 같이 여행을, 어르신들의 기억이 담겨있는, 추억이 담겨있는 이런 쪽으로 치유여행을 떠나죠. 떠나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행복했던 곳, 마음 아픈 곳, 가보고 싶은 이런 곳들을 이제 선정해서 실제적으로 치유여행을 떠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를 떠나고 나면 어르신과 동행자의 정서교류, 같이 간 사람, 그럼 같이 가면서 계속 그 동질화 또는 동행 또는 서로 공감 이런 부분들 계속 교류를 해야 되는 거죠. 교류를 하면서 기록도 남기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어르신과의 밀착을, 관계 형성을 계속 합니다. 직원들과 하기도 하고, 서로 어르신들 사이에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서로 그러면 좀 밀접하고 속에 있는 마음들이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좋았던 장소 또는 어떤 장소에 해상 여행을 떠나 치유 여행을 떠나는데 그래서 마음이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돌아오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깨닫고 나면 주체적인 삶을 위해서 이제 능동적 삶 실천 프로그램을 넣어 놓습니다. 주체적 삶을 위한 웰다잉 교육도 하고요. 버킷리스트 실천하기. 이 버킷리스트라는 것은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이런 리스트, 이런 거죠. 하고 싶은 목록을 딱 적어놨다. 이런 버킷리스트라고 그러죠. 예, 버킷리스트 이제 실천하기. 자기 하고 싶은 게 안 있었겠습니까? 목록을 제시해가지고 실천해보고요. 그 다음에 자기 보고서도 제작해보고요. 예? 이게 뭐 좀 크게 하면 자기 보고서 출판에 또 할 수 있는 거죠. 예, 사업이 크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내 자신을 치유여행을 갔다 온 것을 깨닫고, 내 자신을 실체적인 자아를 알게 되고, 거기에서 기본에서 능동적인 삶을 실천한 프로그램. 이렇게 사업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벌써 자율학습 시간이 왔네요. 예, 다음 시간에는 공동 모금에 지금 잔여 남은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복지재단 프로포자를 사례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의외로 공동 모금에는 제가 말이 좀 많았나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근데 앞으로는 말수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삼성복지재단의 프로포즈를 한번 읽어보시고 생각을 해 오시고 다음 시간에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가정에 무탈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